안녕하세요.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정의연 사태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과 25일 위안부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정부 지원금, 지자체 보조금, 국민과 기업의 성금 및 기부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소홀, 공시 누락, 쉼터업 계약 등의 문제가 불거 나왔죠. 최초 해명부터 5월 29일 기자회견까지 윤미향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계 과정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고 쉼터를 매입할 때 업 계약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지자들과 민주당은 윤미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잘잘못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될까봐 우려스러워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보도를 보면 2016년에서 2019년 정의연에 지급된 보조금은 37억 원 이상인데 국세청 홈택스에 올린 공익법인 공시서류에 보조금 지급 항목은 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금 및 기부금 누락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어서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 과정을 바로 잡으면 되지만 누군가 착복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성금은 예산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빠졌더라도 단체의 목적에 따라 집행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 착복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벗어났다면 반환하면 그만이지만 누군가 착복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매입한 위안부 쉼터도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시세는 절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0년 5월 23일 이 주택이 4억 2천만 원에 팔렸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총구석에 쉼터를 마련한 것은 기부금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부금을 반환하면 그만입니다. 쏘가서 비싼 값에 구매했다면 역시 범죄가 성립되지 않죠. 그러나 매매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정의연이나 윤미향이가 되돌려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정의연과 윤미향을 향한 고발은 10건 이상입니다. 검찰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두 차례 조사했으며 윤미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사퇴하든지 말든지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무죄가 나오면 유지합니다. 민주당이 제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민주당의 자유입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여론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유죄 확신이 들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면 제명하거나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미향 본인이 해명하고 지지자들이 윤미향을 옹호하면서 지지세를 확산시킬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의미죠. 윤미향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윤미향을 우위에 두려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신문기사의 댓글과 SNS를 분석하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진작 폭로하지 왜 지금이냐. 20대 총선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자신도 해보지 못한 국회의원을 윤미향이 하니 배가 아프냐. 친일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 정신이 흐려져서 제멋대로 짓거린다.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노욕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등등.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키려는 행위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정의연과 윤미향의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잘잘못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공시누락, 피해자 지원 소홀, 쉼터 비싼 값 매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있었는지는 검찰 조사와 법원 판단의 몫입니다. 정의연이 무너지면 30년 활동의 업적이 무너져 일본과 대적할 시민단체가 소멸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선민사상일 뿐입니다. 정의연이 깨끗하게 거듭나면 됩니다. 정의연이 없으면 다른 단체가 대체하면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힘이 약한 시대에 태어나 온갖 고초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분의 발언이 과했다 할지라도 따스하게 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